안녕하세요. 키빗입니다. 이번 주제는 금융위기 속 탄생한 비트코인입니다. 진정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는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is the real occupy Wall Street. 2017년 12월 15일 비트코인이 연일 고점을 갱신하며 한창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을 때 위키리스크의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올린 트윗입니다. 전직 해커이며 국가의 검열로부터 자유로울 개인의 권리를 추구하는 사이버펑크 운동의 선구자인 줄리안 어산지는 비트코인이 진정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비트코인을 통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상징적 메시지였습니다.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은 2011년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월스트리트에 위치한 주코티 공원을 거점으로 73일간 전개된 월가 점령 시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장본인인 월가 금융인들이 구제금융 받을 돈으로 보너스 잔치를 벌이자 그들의 탐욕과 부도덕함에 분노한 시위대가 월가를 점령하기 위해 모여들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호응해 전 세계적으로 탐욕스러운 금융가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우리나라에선 오큐파이 여의도란 이름으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월가가 일으킨 경제 파탄과 그 나비 효과. 시위대가 분노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1,700억 달러, 약 241조 원의 구제금융을 받은 AIG가 직원 418명에게 1억 6,500만 달러, 약 2,345억 원을 지급하는 보너스 잔치를 벌였습니다. 메릴린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되기 전 임원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미국 전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들이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벌인 돈잔치라니요. 이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과 그와 연동된 CDO, 부채담보부증권, 파생상품을 남발해 사상 최대의 부동산 거품, 금융거품을 일으켰고 이는 곧 대량의 실직과 주택 가압류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5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900만 명이 주택을 잃게 된 것이죠. 또한 미국 GDP 중 6,500억 달러와 부동산 증권 등 자산가치 10조 달러 이상이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 경제의 거품만 꺼트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는 사실상 전 세계의 경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휘청이면 세계 경제도 휘청이게 됩니다. 미국 경제의 나비 효과로 중국에서는 농민공 1,000만 명이 실직하고 유럽은 유로존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거품이 꺼지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미국의 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세계 경제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 경제가 감기에 걸렸으니 세계 경제는 거의 몸져 누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대한우파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방비 삭감과 미군 철수로 인해 생긴 중동의 진공 상태가 IS, 이슬람 국가의 창궐로 나타나게 됐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경제 파탄. 2011년 월가를 향한 미국인들의 분노는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으로 나타났지만 그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에 참여했던 철학자 슬라보이 지젝의 말처럼 축제를 즐기기는 쉽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서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분노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분노를 일상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냉철한 힘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사그라듭니다.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은 처음에는 많은 지지와 호응을 얻으며 시작했지만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구심점과 동력을 잃은 채 소멸되고 맙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공화당을 대신해 선택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각을 친 월스트리트 인사로 채우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인물 중 누구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히 시작된 비트코인의 움직임. 더 타임즈 2009년 1월 3일자 재무부 장관 은행을 위한 두 번째 구제 금융 임박. 2009년 1월 3일 나카모토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을 발행하며 암호화된 메시지를 덧붙입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시점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 3일이란 점, 제네시스 블록에 숨겨놓은 메시지, 그리고 사토시가 비트코인 톡점 ORG에 남긴 의견을 참고할 때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는 화폐에 대한 불신이 문제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토시가 남긴 의견입니다. 기존 화폐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서 신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가화폐의 역사는 이 믿음을 저버리는 사례들로 충만하다. 은행 또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맡길 돈을 잘 보관하고 전자적으로 잘 전달할 것이라는 신뢰. 하지만 은행들은 그 돈을 신용 버블이라는 흐름 속에서 함부로 대출했다. 사토시는 2010년을 끝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사토시가 현재 금융 시스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는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토시가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는 화폐를 비판적으로 생각했다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화폐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을 다음 세대 금융 시스템으로 전망했을 거라 봅니다.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1년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 온라인 포럼의 한 참가자가 The Answer Bitcoin 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고 착취적이고 우리가 이미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진정한 답은 시스템 외부에 있고 그 시스템을 비주권 화폐이자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상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의 금융 시스템을 바꾸는 힘으로 이용하자고 주장합니다. 만약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에 $10씩 투입한다면 환율이 1비트코인당 4달러에서 50달러로 오를 것이다. 이는 비주권 화폐가 화제가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며 그러한 쇄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비판적인 사람도 많았기에 이 주장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 참가자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자고 주장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물리적, 정치적으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던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은 끝나버렸습니다. 하나 금융적, 과학적으로 암호화폐의 움직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진정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다 라는 어산지의 말처럼 암호화폐는 월가를 점령하고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요? 2017년 비트코인의 행보는 정말 월가를 점령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월가를 신경 쓰기보다 암호화폐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는 새로운 화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월스트리트를 점거하지 않고 우리만의 거리를 창조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까지 키빗이었습니다.